저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피해 아동인 사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이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시 목격자가 없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아동의 진술만을 주된 증거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아이가 어려서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증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른들과는 달라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신뢰를 받기도 하는 등 이중적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피고소인들의 경우에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오늘은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대법원 기준을 하급심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아동 진술이 믿을 만한가를 판단할 때는 아동이 학부모 등의 유도 신문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이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많이 지나서 이루어지면 의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 등이 개입해서 아이 진술을 유도해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묘사가 구체적인지를 또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2021년도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재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 병설유치원에서 만 4세반 교사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CCTV가 있었을까요? 유치원 CCTV 없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학부모가 아이한테 학대 사실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 후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증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과연 아이들 말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였을지 상상도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어떤 이유로 해맑아 보이는 아이들의 진술을 못 믿겠다고 하였을까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 중 처음으로 학대 신고를 하고 다른 부모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하여서 추가 고소를 이끌어낸 1번 학부모에게 주목하였습니다. 이 학부모가 학대 신고를 하기 직전 학대와 전혀 상관없는 민원 처리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교사에게 불만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치원이 개방된 구조였는데 공소사실처럼 여러 명의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보기엔 너무 목격자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른 교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모두 그런 학대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전부 입을 맞추어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두의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처가 남은 것이 전혀 없어서 물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여러 피해 아동들이 고소를 한 것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선생님하고 싸운 1번 학부모를 빼고는 모두 1번 학부모한테 학대 제보를 받고 신고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1번 학부모의 제보 이전에는 자기들 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법원의 관점이 보이시나요? 1번 학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해서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저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피해 아동인 사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이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어른들 싸움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부모가 있다니요. 사랑을 듬뿍 주던 원아에게 배신당하였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보육업을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결국 아이들을 잘 돌보자는 사건인데 아이한테 거짓말을 시키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 아동 진술을 다투는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파고 들어가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이가 갑자기 왜 그런 진술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진술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봉착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의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